오늘은 이 채널의 첫 영상이니까 질문 하나를 아주 선명하게 던지고 시작해볼게요. 사람 안 만나고 말 거의 안 하고 그러면서 월 300만 원을 버는 일, 이거 진짜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은 한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뭔지 안 따지고 그냥 사람 안 만나는 일, 추천 10가지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영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천을 하기 전에 숫자부터 까보겠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손에 쥐는 돈 기준으로, 사람을 얼마나 안 만나는지 기준으로, 그리고 한 달에 몇 건을 해야 그 돈이 되는지 기준으로요. 그런데 오늘 영상은 단순히 직업 몇 개 비교하고 끝내는 영상이 아닙니다. 첫 영상이니까 이 채널이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어떤 사람들을 위한 곳인지부터 정확히 깔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30일 그리고 그 뒤에 올라올 모든 영상이 같은 기준 위에서 보이거든요. 이 채널 이름이 마인족 홀로버리 연구소입니다. 여기서 마인이 핵심이에요. 두 가지 뜻이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약자입니다. 마이는 마이 인컴, 노 인플로이어. 풀면 내 수입, 고용주는 없다. 상사도 없고 직장 동료도 없고 출근시키는 사람도 없이 내가 직접 내 소득을 만드는 사람들. 그게 마인족입니다. 창업가, 1인 사업가, 프리랜서, 혼자 하는 일로 먹고 사는 사람. 직업 이름은 다 달라도 위에 상사가 없고 옆에 동료가 없다는 점에서 다 같은 부류예요. 이 채널은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두 번째 뜻은 영어 단어 마인 그대로입니다. 마인은 내 것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광맥, 광산이라는 뜻이에요. 남의 광산에서 시급받고 캐주는 게 아니라 내 광맥을 찾아서 내 것으로 캐는 사람. 그게 마인족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인족은 고용 없이 자기 소득을 버는 사람이고 그걸 남의 판이 아니라 자기 광맥 위에서 하는 사람입니다. 왜 굳이 이런 말을 만들었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에 질리고 사람에 질린 분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입니다. 회사 다니기는 숨 막히는데 그렇다고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막막하죠. 유튜브 검색해보면 월 1000만원 자동 수익 같은 환상 아니면 그냥 버텨라 같은 훈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낀 사람들, 회사 밖에서 조용히 자기 벌이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준 삼을 만한 현실적인 숫자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새로운 말은 혼자 설명하면 어렵습니다. 이미 아는 말이랑 부딪혀봐야 빨리 이해돼요.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개념들이랑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족, 영어로 풀면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 빨리 모아서 일찍 은퇴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핵심은 탈출이에요. 돈을 최대한 모아서 일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평범한 월급쟁이한테는 너무 멀어요. 몇 억을 모아야 가능한 얘기니까요. 다음 엔잡러, 본업 외에 부업을 여러 개 굴리는 사람들입니다. 핵심은 추가예요. 일을 늘려서 소득을 늘립니다. 그런데 이건 몸이 갈려요. 회사 다니면서 퇴근하고 또 일하고, 주말에 또 일하고, 소득은 늘지 몰라도 시간과 체력이 사라집니다. 마인족은 이 둘하고 다릅니다. 파이어족처럼 일에서 탈출하려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겁니다. 남이 시키는 일에서 내가 정하는 일로요. 엔잡처럼 일을 늘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용 노동 하나를 빼고 그 자리에 내 소득원을 놓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족은 탈출도 추가도 아니고 전환에 가깝습니다. 회사라는 광산에서 나와서 작더라도 내 광맥을 파기 시작하는 거죠. 파이어가 큰 자본이 있어야 가능한 부자들의 탈출법이라면 마인은 자본이 별로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의 전환법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몇 억을 모으세요가 아니라 이 일은 한 달에 몇 건을 해야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주는 쪽으로 갑니다. 이런 생각이 왜 지금 사람들한테 와닿을까요?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잘 안 통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살아있던 시절에는 한 회사에 들어가서 정년까지 다니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었어요. 그땐 굳이 내 광맥을 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회사라는 큰 광산이 나를 끝까지 먹여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믿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회사가 나를 정년까지 책임질 거라는 기대가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기준으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이미 그만둔 고령층의 비율은 69.9%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52.9세였습니다. 그만둔 이유를 보면 대충 짐작이 갑니다.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 휴업이나 폐업이 25.0%로 가장 높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22.4%, 가족을 돌보려고가 14.7%로 뒤를 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52.9세에 가장 오래 다닌 일자리에서 밀려나거나 빠져나온다고 해서 그 뒤에 바로 쉬는 삶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같은 조사에서 55에서 79세 고령층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장래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한 사람이 69.4%였고 이들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였습니다. 앞에 69.9%는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 비율이고 이 69.4%는 고령층 전체 기준이라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주된 일자리는 50대 초반에 흔들릴 수 있는데 돈을 벌어야 한다고 느끼는 시간은 70대 초반까지 이어집니다. 그 사이가 너무 깁니다. 이 숫자를 무섭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로는 봐야 합니다. 회사가 나쁘다, 직장이 끝났다 이런 단순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회사 하나에 내 생계 전체를 걸어두는 방식이 예전보다 더 불안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권고사직, 명예퇴직 같은 말이 더 이상 남의 얘기처럼만 들리지 않는 거죠. 한 직장에 충성해도 그 직장이 내 남은 인생 전체를 지켜주는 구조가 아니라면 회사 밖에서 작게라도 벌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해두는 게 훨씬 현실적인 보험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사람과 조직에 대한 피로예요. 회사라는 곳은 일만 하는 데가 아니라 사람을 견디는 데이기도 합니다. 싫은 상사, 불편한 동료, 의미 없는 회의, 눈치 게임. 이걸 평생 견디는 게 정답이라는 말이 예전만큼 설득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벌이를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사람 스트레스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 지금 세대한테 훨씬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오해는 마세요. 회사를 당장 때려치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마인족은 충동적으로 사표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 밖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지를 작게 차분하게 검증해보는 사람입니다. 검증이 되면 옮겨가는 거고 안 되면 회사를 다니면서 더 준비하는 거예요. 이 채널이 숫자를 그렇게 깐깐하게 까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환상으로 회사를 나오면 더 큰일 나니까요.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람 안 만나는 일을 검색할까요? 이걸 정확히 짚어야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싶다는 욕구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걸 먼저 분명히 하고 싶어요. 하루 종일 손님 응대하고 상사 눈치 보고 전화 받고 회의 들어가고 이런 걸로 진이 빠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한테 사람 접촉은 그 자체가 비용입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일하는 동안 사람을 상대하는 게 더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 안 만나는 일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은 이겁니다. 일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한테 시달리지 않으면서 정당하게 돈을 벌고 싶다. 이 욕구 자체는 아주 건강한 겁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욕구의 진짜 이름은 통제권입니다. 내가 언제 일할지, 누구랑 일할지, 어떤 일을 받을지를 내가 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제일 힘든 게 사실 일의 양보다 그 통제권이 없다는 거잖아요. 싫은 사람을 매일 봐야 하고 내 시간을 내가 못 정하고 마인족이 매력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을 더 버는 것보다 내 시간과 사람 관계의 통제권을 가져오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 건강한 욕구를 노리고 들어오는 과장된 콘텐츠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집에서 노트북 하나로 월 1,000만 원, 아무도 안 만나고 자동 수익, 이런 말들. 여기서 빠져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출과 순수익을 안 나눠서 말한다는 것. 또 하나는 사람 안 만난다는 말 뒤에 숨은 다른 비용을 안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 채널 전체에서 제가 계속 쓸 사고틀 3개를 먼저 깔고 가겠습니다. 이 3개만 손에 쥐고 있으면 어떤 직업 영상을 보든 과장에 안 휘둘립니다. 첫 번째 사고틀입니다. 이게 이 채널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라 처음에 선명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매출은 통장에 찍히는 총액입니다. 순수익은 거기서 원가, 수수료, 세금, 장비값, 내가 쓴 시간값 다 빼고 진짜 내 손에 남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 이번 달 매출 1,000만 원 찍었다고 하면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게 물건을 떼와서 파는 일이면 물건값이 600만 원 나갔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택배비,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부가세 떼면 실제로 손에 남는 건 2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매출 1,000인데 월급은 200인 겁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온라인 판매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너무 흔한 구조입니다. 왜 이런 착각이 생기냐면 SNS에 올라오는 건 항상 매출 캡처거든요. 월1,000 매출 인증은 올려도 그래서 세금이랑 원가 빼니까 200 남았습니다 라고 끝까지 보여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매출만 보고 그 사람 벌이를 과대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나 월 매출 얼마야? 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한 발 물러서서 그래서 순수익은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 하나가 대부분의 과장을 걸러냅니다. 오늘 나오는 모든 직업도 이 기준으로 봅니다. 매출이 아니라 손에 쥐는 돈으로요. 이 얘기는 2일차 영상에서 아예 통째로 한 편을 잡고 더 깊게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사고틀입니다. 사람 안 만나는 일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안 만나는 정도가 직업마다 다릅니다. 저는 이걸 3단계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는 완전 비대면입니다. 집에서 혼자 작업하고 결과물만 온라인으로 넘기는 일. 영상 편집, 디자인, 번역, 글쓰기, 온라인 판매 일부가 여기 들어갑니다. 사람을 거의 안 봅니다. 대신 메시지로 소통은 해야 해요. 이 등급의 함정은 얼굴은 안 봐도 글로 시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수정 요청, 클레임, 환불 같은 게 다 글로 옵니다. 두 번째는 짧은 접촉입니다. 손님을 만나긴 하는데 잠깐 보고 일은 혼자 합니다. 무점포 기술직이 여기에요. 에어컨 청소, 출장 세차, 매트리스 청소 같은 거. 현장 가서 인사하고 작업은 혼자 하고 끝나면 갑니다. 깊은 인간관계는 없어요. 감정 노동이 짧다는 게 장점인데 대신 몸을 씁니다. 세 번째는 접촉은 적은데 신경은 많이 쓰는 일입니다. 무인 매장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사람을 직접 상대 안 하는 것 같지만 CCTV 확인하고 민원 처리하고 기계 고장 대응하느라 머리는 계속 그 가게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 안 만난다는 말에 제일 잘 속는 등급이 이쪽이에요. 몸은 자유로운데 정신이 안 자유롭습니다. 이 등급을 왜 나누냐면 사람마다 견디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글로 시달리는 게 제일 싫고 어떤 분은 몸 쓰는 걸 못하고 어떤 분은 머리에 일이 계속 매여 있는 걸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 만나는 일을 고를 때
그냥 사람 안 만남 하나만 보지 말고 나는 이 세 가지 비용 중에 뭘 견딜 수 있나를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 접촉이 적으면서 월 300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쪽을 골라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고 드립니다. 이 일로 월 300 가능해요? 라는 질문은 사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너무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일은 하루에 몇 건을 해야 월 300이 되는 일인가? 이렇게 바꾸는 순간 막연한 꿈이 구체적인 계산이 됩니다. 월 300을 한 달 영업일로 나누고 다시 건당 순수익으로 나누면 하루에 채워야 하는 건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건수가 내 시간과 체력 안에 들어오는지를 보면 이 일이 나한테 현실적인지 바로 보여요. 예를 들어 건당 순수익이 10만 원인 일이면 하루 한두 건이면 됩니다. 그런데 건당 순수익이 2만 원인 일이면 하루에 67건을 해야 하죠. 같은 월 300인데 노동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역산을 하면 단가 뒤에 숨은 노동량이 드러납니다. 이 사고틀은 4일차 영상에서 직업별로 직접 돌려볼 거고요. 오늘은 월 300은 건수로 쪼개서 봐야 하는구나 정도만 챙기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붙이면 하루 몇 건이냐는 산수이면서 동시에 영업 문제입니다. 하루 한 건을 할 수 있느냐와 하루 한 건의 고객을 계속 구할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월 300 계산은 단가, 순수익, 고객 확보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셋 중 하나만 빠져도 숫자는 무너집니다. 자, 이 세 개입니다. 매출과 순수익을 나눈다. 사람 안 만나는 등급을 본다. 하루 몇 건짜리 일인지 역산한다. 이 세 개의 렌즈로 이제 실제 직업들을 보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무점포 기술직. 그 중에서도 에어컨 청소입니다. 등급으로 보면 두 번째 짧은 접촉이에요. 이건 3일차 영상에서 따로 깊게 다룰 건데 오늘은 월 300이 가능한지만 빠르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정용 에어컨 청소 단가부터 봅시다. 업체 공개 가격과 생활 서비스 견적 자료를 보면 벽걸이형은 대략 6, 7만원대, 스탠드형은 9에서 13만원대, 천장형이나 시스템 에어컨은 그보다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마다 지역, 오염도, 분해 범위, 실외기 여부가 달라서 가격이 딱 하나로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산 편의를 위해 한 건 평균 매출을 1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10만원이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고틀, 역산을 써봅시다. 월 300만 원을 벌려면 단순하게 보면 한 달에 30건입니다. 한 달에 30건이면 일하는 날 기준 하루 안두 건이에요. 작업시간은 벽걸이가 1시간 안팎, 스탠드가 1.5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보면 하루 한두 건은 충분히 가능한 숫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빼야 합니다. 하나는 비용입니다. 세제, 장비 소모품, 차량 기름값, 주차비, 보험, 장비 감가가 나갑니다. 건당 매출 10만 원을 그대로 순수익 10만 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또 하나가 계절성입니다. 에어컨 청소는 여름과 환절기에 일이 몰립니다. 성수기엔 월 매출이 확 뛰는데 겨울엔 일이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6월이나 7월 한 달 매출만 보고 월 1000 가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시작 판단은 비수기까지 넣은 연평균으로 해야 합니다. 업계 사례 기준으로 보면 성수기엔 하루 두 건만 해도 월 5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가 흔합니다. 5년 정도 자리 잡은 분들은 성수기 월 2천만 원, 비수기 400만 원 같은 사례도 있고요. 다만 이건 사례 기준이라 그대로 믿기보다는 성수기엔 잘 벌고 비수기엔 확 떨어진다. 1년 평균을 봐야 한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이 숫자들은 매출이지 순수익이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어컨 청소는 1년 평균으로 월 300 순수익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성수기 매출을 연평균으로 착각하지 않고 건당 매출에서 이동비와 소모품과 광고비를 빼고 비수기 보안 서비스를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못 잡으면 사람 덜 만나는 기술직이 아니라 여름 한철 바쁘고 겨울에 불안한 일이 됩니다. 이건 3일차 영상에서 제대로 까보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온라인 판매입니다. 스마트 스토어가 대표적이죠. 등급으로 보면 첫 번째, 거의 완전 비대면입니다. 손님 얼굴 볼 일이 없어요. 먼저 규모감을 잡고 갑시다. 네이버 디지털 생태계 리포트 2023 기준으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수는 57만 명이고 스마트 스토어 연 매출 1억 원 이상, 판매자 수는 4.5만 명으로 제시됩니다. 단순 비율로 보면 8% 안팎, 10명 중 1명이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숫자는 온라인 판매로 매출 1억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꽤 많은 사람이 거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무나 쉽게 간다는 뜻도 아닙니다. 57만 명 중 4.5만 명이면 대략 상위권에 들어야 하는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또 첫 번째 사고틀을 씁니다. 매출과 순수익을 나눠야죠. 연매출 1억이면 월매출로 830만 원 정도예요.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 830만 원이 그대로 내 월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상품 원가가 빠지고 배송비가 빠지고 포장비가 빠지고 반품과 교환 비용이 빠집니다. 그 다음 플랫폼 관련 수수료와 광고비가 빠지고 나중에 세금도 봐야 합니다. 수수료는 특히 최신 기준을 봐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고객센터에 따르면 2025년 6월 2일 결제권부터 수수료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유입 경로에 따라 판매 수수료가 갈린다는 겁니다. 가격 비교 검색이나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 노출처럼 네이버가 붙여준 고객이면 정산시 부가세 포함 3%, 내가 직접 데려온 고객, 그러니까 쇼핑 검색 광고나 내 SNS 링크로 들어온 고객이면 부가세 포함 1%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는
그냥 몇 퍼센트라고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유입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도 큰 그림은 분명합니다. 수수료가 1%든 3%든 진짜 큰 비용은 보통 상품 원가와 광고비입니다. 연매출 1억에 마진율 10%면 연순이익은 1,000만 원, 월로 나누면 80만 원대입니다. 마진율 20%면 월 160만 원대, 30%면 월 250만 원대입니다. 월 300 순수익을 안정적으로 보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마진율 20% 기준 연매출 1.8억, 마진율 30% 기준 연매출 1.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진율은 광고비와 반품비까지 고려한 순수익률에 가깝게 봐야 합니다. 판매가에서 원가만 뺀 겉마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매출 1억 셀러라는 말만 듣고 와 월 800번에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월급은 그 5분의 1, 잘해야 4분의 1 수준일 수 있어요. 이 계산은 5일차 영상에서 마진율별로 시뮬레이션 돌려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는 월 300 순수익이 가능한 후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연매출 1억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월 300을 보려면 매출 규모, 순수익률, 광고비, 반품률, 재고 회전이 같이 맞아야 합니다. 이건 사람을 안 만나는 대신 숫자와 후기와 알고리즘을 매일 보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완전 비대면 외주입니다. 영상 편집을 예로 들겠습니다. 요즘 쇼츠, 릴스 편집 수요가 많아서 자주 추천되는 일이죠. 이것도 등급으로 보면 첫 번째예요. 크몬 같은 외주 플랫폼 공개 가격을 보면 숏폼 한 편 편집은 기본 컷 편집이면 1, 2만 원대부터 시작하고 자막, 오디오 보정, 효과, 모션 그래픽이 붙으면 5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일반 유튜브 영상 편집은 길이와 난이도에 따라 한 편에 5에서 15만 원 이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플랫폼 공개 가격이라 실제 계약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초보자는 낮게 시작하고 포트폴리오와 고정 거래처가 생기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사고틀 역산을 해봅시다. 월 300을 만든다고 하면 한 편에 평균 5만 원 받는다고 했을 때 한 달에 60편을 편집해야 합니다. 60편이면 일하는 날 기준 하루 2, 3편이에요. 그런데 편집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3분짜리 영상 소스에서 30초 하이라이트 뽑는 게 그냥 30초 자르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자막 하나하나 타이밍 맞추고 색 보정하고 효과 넣다 보면 한 편에 2, 3시간은 우습게 갑니다. 여기서도 순수익을 따져야 합니다. 편집은 물건 원가가 없지만 대신 시간 원가가 있습니다. 한 편 5만원짜리를 만드는데 3시간이 걸리면 시간당 16,000원대입니다. 수정이 2번 들어가서 5시간이 되면 시간당 1만원입니다. 거기에 고객 응대, 파일 다운로드, 업로드, 세금, 소프트웨어 구독료까지 넣으면 실제 시간당 수익은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단가가 낮은 일을 양으로 채우면 몸이 먼저 갑니다. 월 300을 안정적으로 벌려면 편당 단가를 올리거나 고정 거래처를 잡아서 월 단위 계약으로 가야 합니다. 비대면이라고 해도 소통 능력은 필요합니다. 사람을 얼굴로 안 만날 뿐이지 고객의 애매한 요구를 결과물로 바꾸는 일은 계속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상 편집은 초기 비용이 낮고 완전 비대면에 가까운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월 300을 만들려면 낮은 단가의 단건 작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단가를 올릴 수 있는 장르를 잡거나 반복 발주가 가능한 고객을 잡거나 템플릿화해서 작업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 없이 편당 3만원, 많이 하면 되지로 가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 질문 분명히 나올 겁니다. 사람 안 만나는 일 하면 유튜브나 블로그 아니냐? 맞습니다. 그것도 비대면이에요. 그런데 수익 구조가 좀 다릅니다. 유튜브 공식 고객센터 기준으로 보기 페이지 광고의 경우 공개 동영상에 표시되거나 스트리밍되는 광고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55%가 파트너에게 지급됩니다. 쇼츠는 구조가 다릅니다. 쇼츠피드 광고는 크리에이터 풀에서 조회수 비율로 배분되고 파트너에게 할당된 수익의 45%가 지급됩니다. 채널 멤버십, 슈퍼챗, 슈퍼땡스 같은 후원 기능은 또 다르게 순수익의 70%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걸 왜 길게 말하냐면 유튜브는 55% 받는다 한 문장으로 끝내버리면 실제 수익 구조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롱폼 광고, 쇼츠 광고, 멤버십, 협찬, 제휴, 자기 상품 판매는 서로 다른 돈입니다. 같은 조회수라도 주제, 시청자 국가, 광고 수요, 영상 길이, 시청 지속 시간에 따라 조회수당 수익인 RPM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월 300을 계산할 때는 조회수 몇이면 얼마씩으로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핵심은 유튜브와 블로그는 이번 달 일하면 이번 달 돈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쌓아야 수익이 붙기 시작하는 누적형이에요. 그래서 당장 월 300이라는 질문에는 잘 안 맞습니다. 대신 한번 쌓이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조회수가 도는 자산형에 가까운 일이죠.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이건 13일차 유튜브 수익 영상에서 따로 제대로 까보겠습니다. 오늘 후보에선 잠깐 빼두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일들의 장점이 보입니다. 돈 기준으로는 월 300이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 다만 가능하다와 쉽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월 300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숫자가 아니라 단가와 건수와 순수익률이 맞아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시간 기준으로는 출퇴근이 자유롭고 일하는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통제권이 여기 있어요. 사람 접촉 기준으로는 깊은 인간관계나 감정 노동이 적습니다. 무점포 기술직도 손님이랑 잠깐 보고 끝이고 온라인이나 편집은 메시지로만 소통합니다. 진입장벽 기준으로는 큰 가게나 권리금이 필요 없습니다.
에어컨 청소는 장비만 갖추면 초기 비용이 100만 원대에서도 시작 가능하다는 사례가 있고 온라인 판매나 편집은 그보다도 적게 듭니다. 몇 억을 모아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게 지금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실패 비용을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점포 기술직, 온라인 판매, 비대면 외주는 장비를 최소로 사고 상품을 소량으로 검증하고 포트폴리오 몇 개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큰 확신이 생긴 뒤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은 실험으로 확신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단점입니다. 저는 장점보다 단점을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게 채널 신뢰에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더 오래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안 만나는 대신 몸이 갑니다. 특히 기술직이 그래요. 에어컨 청소, 세차 같은 건 쪼그려 앉고 무거운 거 들고 물 만지는 일입니다. 손목, 허리,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사람 스트레스는 없는데 신체 스트레스는 큽니다. 사람 안 만나는 일의 진짜 단점이 이겁니다. 둘째, 일이 끊기는 구조입니다. 회사는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나오지만 이 일들은 내가 안 움직이면 영원입니다. 아프면 그 달 수입이 그냥 줄어요. 유급 휴가가 없습니다. 계절성 있는 일은 비수기에 수입이 반토막 나기도 하고요. 마인족의 자유에는 이 대가가 따라옵니다. 위에 상사가 없다는 건 나를 먹여주는 사람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셋째, 비대면이라고 해서 소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판매는 손님 얼굴은 안 봐도 클레임, 환불, 별점 테러를 글로 받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대면보다 더 스트레스예요. 편집 외주도 수정 한 번 만료가 5번, 6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는 거지 사람한테 안 시달리는 건 아닙니다. 등급 첫 번째의 함정이 바로 이거예요. 넷째, 혼자 일하면 외롭고 자기 관리가 안 되면 무너집니다. 출퇴근이 없다는 건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장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누가 안 시키면 안 하는 사람은 이 자유가 독이 됩니다. 통제권을 가져온다는 건 그 통제를 스스로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플랫폼 리스크가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크몽, 유튜브 다 남의 플랫폼이에요. 정책이 바뀌거나 계정이 정지되면 내 수입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위에 있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남의 플랫폼 위에서만 머물지 말고 자기 고객을 따로 쌓아가야 합니다. 결국 자기 광맥을 갖는 문제로 이어지는데 이건 잠시 뒤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여섯째, 주변 사람의 이해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창하게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급을 대체하겠다고 말하기보다 첫 달에는 10만원, 30만원, 50만원을 실제로 만들어보는 쪽이 훨씬 건강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아까 사람 안 만나고 월 300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 숫자는 하나로 말하면 안 됩니다. 같은 일이라도 보수, 중간, 낙관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진짜예요. 보수 계산은 제일 안 풀리는 경우예요. 무점포 기술직이면 비수기라 일이 드문드문 들어오는 달. 온라인이면 광고비만 나가고 잘 안 팔리는 달이죠. 저는 이걸 시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봐요. 겁주기용이 아니라 첫 달에 제일 먼저 마주칠 수 있는 게 이 낮은 쪽이거든요. 이 달에도 버틸 수 있으면 그 다음은 다 플러스예요. 중간 계산은 그럭저럭 굴러가는 평범한 달이에요. 성수기도 비수기도 아닌 문의가 적당히 들어오는 달. 여기서도 매출을 바로 내 돈으로 잡지 말고 비용 이동 공치는 날 다 빼고 남는 순수익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 계획은 이 중간 숫자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안전해요. 낙관 계산은 제일 잘 풀린 달. 성수기에 단체 작업까지 잡힌 그런 달이에요. 근데 이건 썸네일에나 쓰기 좋은 숫자지 시작 판단의 기준으로 쓰면 안 됩니다. 낙관 숫자 하나 보고 회사 나오면 다음 달에 무너져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보수부터 보고 중간을 계획 기준으로 잡고 낙관은 조건이 맞으면 여기까지라는 위쪽 범위로만 두는 겁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숫자를 말할 때 저는 늘 이 세 개로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시작 전에 최악의 달을 한번 돌려봐야 해요. 매출이 절반으로 줄고 비용이 20% 늘고 몸이 아파서 며칠 쉬어야 하는 달. 그 달에도 버틸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최악의 달 계산에서 바로 무너지면 그 일이 나쁜 게 아니라 아직 크게 시작하면 안 되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최악의 달에도 손실이 작게 제한되고 여기만 고치면 되겠다는 지점이 보이면 작게 해볼 만한 거고요. 마인족은 큰 확신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손실을 작게 막아두고 최악의 달을 견딜 수 있는지부터 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이 숫자를 다루는 원칙 하나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앞으로 제가 어떤 수치를 말하든 그게 다 같은 무게가 아니에요. 국가데이터처 같은 정부 통계,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공식 문서처럼 플랫폼이 직접 공개한 자료는 강한 근거입니다. 반면 업체 가격표나 크몽 순고 같은 중개 플랫폼 견적은 시장 참고 범위이고 블로그나 창업 후기, 커뮤니티 사례는 사례 기준입니다. 흥미로운 참고는 되지만 그걸 업계 평균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셋을 같은 무게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식 통계 기준, 플랫폼 공개 가격 기준, 사례 기준, 보수적 추정을 구분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니까 늘 이건 지금 기준이고 녹음 시작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걸 붙이고요. 여러분도 어떤 영상을 보든 이 숫자가 공식이야, 사례야? 를 구분하는 습관만 들이면 과장에 안 속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은 누구한테 맞을까요? 맞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 상대하는 게 일 자체보다 더 힘든 사람. 누가 안 시켜도 혼자 루틴 잡고 일할 수 있는 사람. 당장 큰 돈보다 2년 걸려서라도 내 기술이나 거래처를 쌓는 걸 견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몸 쓰는 일이라면 체력이 받쳐주거나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반대로 이런 성향이면 오래 못 버틸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옆에서 안 챙기면 일을 미루는 사람, 수입이 들쭉날쭉한 걸 못 견디는 사람, 매출 숫자에 취해서 순수익 계산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사실은 사람이 아예 싫은 게 아니라 같이 일할 동료는 필요한데 손님 응대만 싫은 사람, 이런 분들은 차라리 조용한 조직에서 비대면 직무를 찾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마인족이 정답이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걸 솔직하게 말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어디서부터 보면 되냐? 저는 두 가지를 권합니다. 하나, 지금 가진 기술이나 관심사 중에 비대면으로 팔 수 있는 게 있는지부터 봅니다. 없으면 진입장벽 낮은 무점포 기술직을 작게 시작해보는 거고요. 둘, 뭘 고르든 한 달만 가짜로 돌려봅니다. 한 달에 몇 건을 해야 300이 되는지를 종이에 적고 그 건수를 진짜 채울 수 있는지를 작게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이 계산 연습은 다음 영상들에서 계속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짜로 돌려본다는 건 상상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작게 실제 행동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에어컨 청소라면 동네 가격과 경쟁 업체를 보고, 스마트 스토어라면 상품군의 리뷰 수와 가격대와 반품 가능성을 보고, 편집 외주라면 샘플 영상 몇 개로 실제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30일 검증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첫 7일은 시장 조사, 둘째 7일은 샘플 제작, 셋째 7일은 첫 고객 테스트, 마지막 7일은 숫자 정리입니다. 문의수, 결제수, 작업시간, 실제 남은 돈, 내가 견딘 스트레스를 적어보면 그 일이 맞는지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로 보입니다. 아까 미뤄둔 자기 광맥 얘기를 여기서 하겠습니다. 광맥은 특별한 천재성 하나가 아니라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광맥입니다. 에어컨 청소, 세차, 편집, 디자인, 번역처럼 배워서 파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 광맥입니다. 내가 직접 겪어본 문제에서 나오는 콘텐츠나 상품이에요. 세 번째는 취향 광맥입니다. 특정 취미, 물건, 장르를 오래 파고든 사람이 만드는 큐레이션입니다. 네 번째는 관계 회피형 광맥, 그러니까 오늘 주제인 사람 안 만나고 혼자 잘하는 일입니다. 조용히 오래 앉아서 하는 일에서 광맥이 나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 안 만나는 일도 결국 내 광맥하고 겹쳐야 오래 갑니다. 오늘은 광맥은 한 종류가 아니다. 나한테도 하나쯤은 있다 정도만 챙기고 가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마인족은 거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사에 사람에 지쳐서 자기 벌이를 직접 만들어 보려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작은 한 방에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작은 광맥 하나를 찾아서 숫자로 검증해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앞으로 할 일이 정확히 그거예요. 직업과 창업 아이템을 같은 표에 올려놓고 오늘 말한 세 개의 렌즈로 봅니다. 매출과 순수익을 나누고 사람 안 만나는 등급을 따지고 한 달에 몇 건을 해야 그 돈이 되는지 계산해보는 거. 하지 말라고 겁주는 게 아니라 같이 숫자를 까보는 채널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람 안 만나고 월 300 가능은 합니다. 다만 다른 비용을 치르고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300을 만들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건 인생을 한 방에 바꾸는 일이 아니라 작게 검증하고 반복해서 키우는 일에 가깝습니다. 남의 광산에서 시급받는 대신 작더라도 내 광맥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인족이고 이 채널이 같이 하려는 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에어컨 청소 창업을 제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성수기 월 1000이라는 말이 진짜인지 비수기까지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